최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 척추 질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쉽게 병원을 찾지 않는데요. 척추 질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더욱 증세를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지탱하는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 척추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척추와 관련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줄 명의, 신경외과 민형식 전문의와 함께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잠재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헤아려 보면 모두 200개가 넘는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체 골격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뼈가 있는데요. 바로 척추입니다. 몸이 바로 서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척추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몸의 뼈대죠.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골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는 신경의 가장 큰 헤드가 있고, 그것이 이제 명령을 내리고 어떤 면에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정보를 받고자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척추의 중간 사이로, 뼈 사이로 이렇게 보호되면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라고 하는 거는 몸의 골격을 유지하는 거이면서도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는 각각의, 그러니까 목뼈가 7개, 그 다음에 등뼈가 12개, 허리뼈가 5개, 또 밑에 또 다른 뼈가 있고요. 각각의 뼈들이 각각의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의 관절은 디스크 관절, 뒤에 쪽 관절은 후관절이라서 양쪽에 이렇게 관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 디스크도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관절이 뒤에 있는 후관절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 이런 척추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척추 질환으로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에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많이 또 대두가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수명에 비해서 뼈 나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척추에 보면 구조의 앞쪽에 있는 거예요. 물렁뼈거든요. 물렁뼈가 손상이 돼서 생기는 거고,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이 내려가는 길 자체가 점점 혈관이 좁아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무리 척추를 잘 써도 어쨌든 걸어 다녀야 되고 굽혀야 되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자극들이, 물론 손상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보게 되면 그것으로 견디기 위해서 조직은 두꺼워지고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게 겉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겉으로도 되지만 신경 안쪽으로도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국내 척추 질환 환자는 2010년 약 900만 명에서 2016년 약 1,100만 명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꼴로 척추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만큼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죠. 요즘에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난 것도 그러니까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관절과 뼈에 관계되는 이런 쪽의 질환들은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척추 질환의 원인은 외상, 염증, 종양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인데요.
척추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은 장시간에 걸쳐 허리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좋지 않은 자세가 원인이 돼 생기게 되는데요. 목이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자세가 습관이 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퇴행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40, 5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과 스마트폰 사용, 부정확한 자세 등으로 척추 질환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20, 30대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찌릿하긴 했어요. 그래서 목이 안 좋다는 건 인지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손이 가만히 있어도 손이 막 저린 거예요. 다리도 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심한 압박감 같은 게 막 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막 압박이 와가지고 그때 너무 무서웠죠. 이유 없이 허리와 골반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가 저린 방사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척추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척추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통증은 물론 척추가 변형되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을 고치는 병이고 생활을 편안하게끔 하는 병이지, 예를 들어서 사진이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신경학적 증상도 없고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를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는 별로 치료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의사가 치료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척추 질환을 탈출하기 위한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초기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주사 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 가운데서도 구조를 변경시키는 게 있어요. 뭐 레이저를 쏜다든지 고주파로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원래대로의 자기 상태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그쪽에다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데, 약물 투여하는 방법 가운데는 가장 많이 쓰던 게 신경 차단술이에요. 바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단한 조직이 가면 신경을 다치게 하니까 그걸 이제 부드러운 카테터라고 하는 특수 제작한 부드러운 카테터, 신경을 이렇게 눌러도 신경이 손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까지 가서 거기에다 약물을 뿌렸더니 좋더라. 시술은 주사 바늘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척추로 연결되는 꼬리 부분에 삽입하고 병변 부위에 고농도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신경이 눌린 곳은 신경관을 넓혀주고 유착 방지제를 주입함으로써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6주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마비 증상,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술은 직접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그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디스크 환자가. 하나는 직접 디스크가 이렇게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가 누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염증 반응이 만약에 주되면 그 사람은 주사를 맞거나,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그러잖아요. 진통은 그냥 되질 않아요. 소염, 없앨 소자에다가 염증에 대한 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뚝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환자의 통증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염증을 없애는 여러 가지 치료들, 약물 치료든 주사 치료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이 반복되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기고 또 신경이 손상이 오면 기계적으로 그 눌리는 조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직접 보고 없애는 게
그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보든 현미경을 통해서 보든 안 그러면 맨눈으로 보든 보고 누르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레이저를 이용해 1cm 미만의 절개로 수술하는 최소절개 척추 수술 등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척추 질환과 관련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오해나 속설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검증되지 않은 속설이나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령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수술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못 견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후유증이 젊은 사람보다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노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안 좋은 건데 요즘에는 그런데 의학이 워낙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대부분은 다 걸러요. 어떤 수술에 대해서 의사가 정말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수술을 감행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엔 예후가 꽤 있으신 대부분은 다 좋죠. 네. 그렇죠.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 이분이 디스크가 잘 걸릴 것이다, 안 걸릴 것이다의 상당 많은 부분이 어쨌든 그 타고난 허리예요. 그래서 가족이 누군가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분들은 만약에 골격이 닮았잖아요.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했어요. 젊을 때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분의 아드님이다.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잘 걸리는 그런 타입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유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타고난 허리가 생각보다 크고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고 살아도 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흡연이에요. 생각보다 흡연이 디스크하고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 팩터예요. 두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갖다 하라고 그러면 저는 흡연하고 자세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어떤 사용 방법은 운동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쓰는 법도 문명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나쁘게 썼을 때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운동은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운동이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운동을 물어볼 때. 운동의 원칙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만약에 아프면 그거는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타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 자체가. 두 번째는 그 강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을 걸었는데 괜찮은데 1시간을 걸으면 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까지는 30분만 걷는 게 더 나아요. 운동이 정말로 필요한데 운동은 생각보다 양날의 검이에요. 잘하면 정말로 다 얻을 수도 있을 정도로 좋지만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모하게 하다 보게 되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본인이 정말로 수술까지도 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운동은. 그렇다면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척추를 바로 하려면 복부와 허리 근력을 키우는 것과 함께 균형을 잡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수영과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평소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근육을 긴장시켜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체중 조절에 신경 써야 하고요. 흡연도 뼈의 칼슘을 감소시켜 디스크의 변성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금연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법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물리치료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주사 맞고 싶어요. 어디 가면 주사 한 방으로 낫는다라고 하는데, 내 친구는 시술로 나았는데. 환자의 병이 있고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맞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을 선택을 하는 거지, 치료법이 먼저 있고 환자의 병을 거기다가 맞춰서 모든 디스크는 주사로 치료해야 되고 모든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 되고 모든 디스크는 수술하면 안 되고 하는 거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얘기나 이런 거보다는 치료를 선택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떤 상태의 디스크인지 확인하는 게 낫고, 상태를 확인을 할 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명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뭘 해도 낫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안 권해요. 그러는 경우에는 의사가 정밀 검사가 아직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의사가 권유하는 방법대로 치료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 게 환자한테 정말로 이로운지 그 합리성을 의사하고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있는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죠. 평소 올바른 자세와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